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 한국어를 책임지는 코리안 데일리 포드캐스트의 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운차게 인사드리는 민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민지 씨, 오늘 주제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청년들에게 정말 현실적인 주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 바로 한국의 전세 문화와 청년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월세 말고도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큰 돈을 한꺼번에 맡기고 사는 방식인데 요즘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맞아요, 태연 씨.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의 집 구하기 문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왜 집 때문에 울고 웃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맞아요. 요즘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태연 씨, 이거 진짜 믿기세요? 이게 서울 원룸 가격이라니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은 전세도 줄고 월세가 많이 올라서 청년들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저 지금 직방이랑 다방 보고 있었는데 정말 서울 집값이 미친 것 같아요. 세상에, 보증금은 계속 오르고 방은 점점 작아지고 아유, 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기분이라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역시 부동산 앱을 보고 계셨군요. 요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집 구하는 게 정말 큰 숙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저축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잠깐만요, 태연 씨. 지금 설마 라떼는 말이야 같은 조언 하시려는 건 아니죠? 저축이요? 지금 제 월급으로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는데 그게 계획이 의미가 있냐고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집 구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민지 씨, 혹시 지금 월세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세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세요? 당연히 전세로 가고 싶죠. 매달 나가는 월세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사실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라는 게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긴 하죠. 월세를 안 내는 대신 집값의 70에서 80%나 되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긴다는 게요. 맞아요. 처음에는 우와, 매달 돈 안 내도 되니까 완전 개이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금 액수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태연 씨,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요? 무슨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죠. 쉽게 말하면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나는 그 집에 공짜로 사는 셈이에요. 집주인은 그 큰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역할인 거네요. 근데 잠깐만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어머, 나 지금 돈 없는데? 나중에 줄게. 이러면 어떡해요? 저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 너무 많이 봐서 진짜 무섭거든요? 오, 민지 씨. 역시 걱정 인형다우시네요.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오? 뭔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제 소중한 돈을 지켜야 한다고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기거든요. 뭐요? 특정 일자? 집 하나 구하는데 공부를 무슨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해야 하네요. 태연 씨는 무슨 공인중개사 같아요. 저도 다 겪어봐서 그래요. 사실 저도 예전에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볼 줄 몰라서 엄청 헤맸거든요. 아무튼 전세는 월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도 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휴, 듣고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전세는 돈이 없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생돈이 아깝고. 아휴,
정말 서울에서 방 한 칸 구하는 게 왜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일까요? 태연 씨,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서울은 꼭 짝사랑하는 오빠 같아요. 나는 서울이 너무 좋은데 서울은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오, 비유가 아주 절묘한데요? 짝사랑이라니. 하긴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우리 같은 청년들의 한숨이 가득하긴 하죠. 제 말이요. 인프라도 좋고 맛집도 많고 일자리도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포기 못 하는데 집값만 보면 진짜 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태연 씨,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조 섞인 말이죠. 이번 생은 집 사기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민지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바로 N포 세대잖아요. 아, 맞다. 내포 세대. 처음엔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였다가 5포가 되더니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M포가 된 거잖아요. 저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통계를 봐도 서울의 집값 상승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십수년을 모아야 겨우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니까요. 결과적으로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님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에휴, 말해서 뭐 해요. 태연 씨는 가끔 상실감 안 느껴지세요? 태연 씨처럼 이성적인 분도 이런 현실 앞에서는 좀 무너지지 않나 해서요. 저라고 별 수 있나요? 약간 슬픈 웃음이네요. 저도 가끔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서울에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꿈까지 포기할 순 없으니까 다들 꾸역꾸역 버티는 거겠죠. 휴, 꾸역꾸역이라. 그 단어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오늘도 지하철 2호선에 꽉 찬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고요. 민지 씨,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태연 씨,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지하게 경기도 쪽 아파트를 알아봤거든요. 와, 확실히 서울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깨끗하더라고요. 오, 경기도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훨씬 쾌적하죠. 공원도 많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 민지 씨, 이제 드디어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신 건가요? 그게 사진면 볼 때는 당장 이사 가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지수 알죠? 그 친구가 경기도 수원이 집이잖아요. 어제 지수한테 전화했다가 바로 마음 접었어요. 왜요? 지수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수 말이 자기는 매일 지옥철에서 인생을 배운대요. 세상에, 출근하는데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래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밤에 별 보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좀비 영화 찍는 거예요? 좀비 영화라니. 근데 그게 바로 경기도민의 삶이라고들 하죠. 한국 인터넷에서는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는 농담도 있거든요. 으아, 전 절대 못해요. 그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에 끼어서 1시간 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콩나물시루가 따로 없다니까요. 태연 씨,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민지 씨 말씀처럼 삶의 질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넓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좁은 방이라도 직장 근처에 살면서 내 시간을 확보할 것이냐.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서울 한복판에 마당 있는 2층 집 살래요. 누가 나한테 선물로 안 주나? 에이, 민지 씨. 그건 이번 생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태연 씨, 사실 진짜 속상한 건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예요. 명절에 집에 갔더니 아빠가 나 때는 월급 모아서 5년 만에 아파트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기성세대 분들은 그때의 고도성장기를 기억하시니까요. 하지만 지금과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빠, 지금은 5년이 아니라 50년을 모아도 못 사. 라고 했더니 아빠는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대요.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니까요. 이게 제 노력 문제인가요? 절대 아니죠. 민지 씨가 언급한 그 지점이 바로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수저계급론의 핵심이에요. 부모님이 금수저인지 흑수저인지에 따라 출발선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부모님이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거든요.
그 친구는 월급을 다 저축하는데 저 같은 흙수저는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자산의 격차인 거죠? 정확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부의 대물림이 집값으로 나타나니까요. 월급은 거북이처럼 기어가는데 집값은 토끼처럼, 아니, 페라리처럼 달려가고 있잖아요. 토끼요? 에이, 토끼는 귀엽기라도 하죠. 이건 거의 괴물 수준이에요. 가끔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허무해요. 태연 씨,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고 우리 같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겠죠. 민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민지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민지 씨,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네요. 또 부동산 앱 보면서 한숨 쉬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부동산 앱 말고 오늘의 집 보고 있었어요. 짜잔! 이것 좀 보세요. 어제 산 조명이랑 체크무늬 침구 세트인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아니, 민지 씨, 아직 이사할 집도 못 정했다면서요. 집도 없는데 벌써 가구부터 사는 거예요? 역시 민지 씨는 대책 없는 긍정왕이시네요. 에이, 태연 씨, 뭘 모르시네. 지금 사는 방이 너무 좁고 답답하니까 소품이라도 바꿔서 기분 전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힘내서 집을 찾죠. 그리고 이 조명은 나중에 이사 가서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 소확행이라고요. 아, 일종의 기분 전환이군요. 하긴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집 꾸미기가 유행이긴 하죠. 당장 내 집을 살 순 없지만 지금 머무는 공간만큼은 내 취향대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비록 집은 빌렸지만 삶은 빌린 게 아니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방이 예쁘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 받으면 이런 소소한 소품 사는 재미로 버텨요. 그렇군요. 공간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죠. 비록 전세 자금 때문에 머리는 아프지만 작은 방 한 칸이 민지 씨에게 큰 위로가 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소비네요. 사실 이 작은 방 안에서 꿈을 키우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근데 태연 씨, 저 조명 하나 더 사도 될까요? 민지 씨, 오늘 우리 전세 시스템부터 지옥철까지 그리고 수저계급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때요? 기분이 좀 풀리셨나요? 사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이렇게 태연 씨랑 수다를 떨고 나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아까 알려주신 확정일자랑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그건 정말 꿀팁이었어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참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청년 주택 같은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포기하지 말고 꼼꼼히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집은 단순히 사는, 즉 바이가 아니라 사는, 리브라는 말도 있잖아요. 비록 지금은 작고 소중한 자취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자고요. 우리 청년들 모두 파이팅이에요. 역시 민지 씨, 마지막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리안 데일리 포드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집 구하기 에피소드나 소확행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